한반도가 3cm 정도 이동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균열이 많이 생겼고요. 포항이나 견주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번에南海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백두산의 분화, 폭발이 일어난다. 지금부터 30년 이내에 80% 이상 일어날 확률이 있다. 경제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다츠키료라는 만화가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그러나 실제로 말한 내용은 2025년 7월에 대재난이 온다라는 내용이고, 7월 5일이라는 것은 2021년에 그물을 큰 날짜다. 이런 식으로 책에서도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한 부분은 반드시 7월 5일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그러나 7월에 온다. 지진이라든가 뭔가 재난이 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책의 후기를 보면 자신이 그물을 큰 날짜가 7월 5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올 수 있다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작가가 약간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요, 사실 다츠키료가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한 지점은 일본 규슈 남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필리핀해에 있는 바다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규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규슈 남쪽에 있는 도카라 군도라는 작은 섬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7월 5일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만 해도 거의 2,000번에 가까운 진도 1에서 진도 5, 6까지 이르는 지진이 도카라 군도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군도 안에 있는 여러 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규슈에 있는 2개 정도의 화산이 바로바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모에다케라는 화산이 7월 5일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위에 있는 사쿠라지마는 현재까지만 해도 1년에 거의 400번 이상 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규슈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멀리 떨어진 홋카이도에서도 지진이 최근에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도쿄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마치 활동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는 그런 그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7월 5일에 대재난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南海해곡 대지진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30년 이내에 80% 이상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일어나면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30만 명이고 또 경제적인 피해도 930조 엔, 그러니까 원으로 말하면 9,300억 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쓰나미도 가장 높은 곳은 동북 대지진의 3배 이상이 된다. 그래서 35m 정도의 쓰나미가 온다고. 이것은 일본 기상청의 공식 발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이고 매일같이 혹시나 이러한 대지진이 일어나도 대비가 있어야 피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비를 해달라 홍보를 일본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은 진짜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 이 예언이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이것이 일본 정부가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 걱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한반도가 3cm 정도 이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가지고요. 일본 쪽으로 향해서 3cm 정도 한반도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균열이 많이 생겼고요. 한반도에서 그래서 포항이나 견주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거는 일본의 동북 대지진의 영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반도가 20cm 정도 또 일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경우는 역시 심한 균열이 한반도 아래에서 일어나가지고 한반도에서도 더욱더 지진이 일어나기 쉽게 될 것이고 또 한반도에 있는 활화산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서 백두산의 분화라든가 이런 것이 가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그러한 지진이나 쓰나미가 와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지자체가 많이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비상식량이라든가 비상 제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또 일본의 유튜브에서는 무엇을 사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는 분들이 요새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상식량 3일치를 샀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저는 직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금에서 큰 내용은 2025년 7월에 대재난이 온다. 그리고 그것은 동북 대지진의 3배 이상의 쓰나미가 일본을 휩쓸어 가지고 특히 서쪽 일본은 거의 물에 잠기고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홍콩이나 대만 사람들은 일본인 이상으로 분수 치리를 많이 믿기 때문에 일본 쪽에 가는 그러한 여행이 굉장히 많이 취소가 돼가지고요. 그 사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이 만화의 영향으로, 저는 만화뿐만이 아니라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그러한 그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5,600억 엔
그러니까 5조 6천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특히 여행업체가 더 핫소용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한 소동까지 일어났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콩이나 대만 쪽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 비행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싸졌대요. 굉장히 지금 일본 가는 게 경제적으로는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예원의 영향, 그리고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이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라는 것이 동의한 사람들의 층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있는지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예원의 이야기는 이거는 헛된 소문이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반드시 그래도 언제 큰 지진이 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는 항상 해 놓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진짜 안심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요, 일본이 침몰을 한다고 라고 해서 나은영이라는 일본에 사시는 분이 한국에서도 출판을 했어요. 이분은 그 동북 대지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도쿄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3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진원지에서 도쿄에서도 굉장한 그 진동이 있어가지고 그때 모든 전철이나 지하철이 all 스탑 돼가지고 이분의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살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또 제가 또 교사를 썼기 때문에 그 뒤쪽에요.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또 먹여주는 TV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본 쪽의 이야기 또 한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독도 이야기도 했고요. 예. 또 홍보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 호사카 유지 TV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기본적인 채널은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거기 아직은 15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요.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시 뵐 수 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